네, 2021년 5월 20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격을 놓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지고 국내 정치에서도 져서 뒤끝을 부린다면,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5월 20일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800여 회원사를 가진 주한미 상공회의소, 암참이라 그러죠. 암참 회장과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암참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투자를 하기로 했죠. 한 20조 원. 어마어마한 겁니다. 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거죠. 그걸 거론하면서 삼성의 최고 경영자 사면은 한미 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참의 제임스 김 회장이 문 대통령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그 서한에는 삼성에서 가장 중요한 경영진을 사면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에게 최선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본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 부회장 사면은 미국 내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도 있고,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국의 위상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협박조로 저는 읽힙니다. 암참 회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협박했다고 읽힙니다. 근데 이 협박이 서늘한 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암참은 이렇게 또 애둘렀습니다. 암참은 정치적인 조직이 아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과 함께 이재용 부회장이 조기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치적인 조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삼성이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위상을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 조직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 김 회장은, 암참 회장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부회장 구속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강규영 명지대 교수인데 이분이 KBS 사회이사를 했죠. 그분이 KBS 사회이사에서 해임됐습니다. 그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소송 대상은 누구였느냐?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번이나 졌죠. 근데 문 대통령이 법률 대리인인 정부 법무공단을 통해 5월 20일 상고를 했습니다. 2번 진 문 대통령이 상고했습니다. 이 강규형 교수는 2015년 9월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KBS 사회이사가 됐죠. 그랬다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인 12월에 해임됐습니다. 이유는 KBS 이사들이 업무 추진비를 집행한 것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강 교수가 32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사로서의 품격을 심각히 훼손했다며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의안을 건의하자 문 대통령이 재가를 해버려서 해임이 됐습니다. 때문에 강 교수는 최고 결정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그렇게 저항을 시작하니까 KBS에는 3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원래 노조가 있었고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가 있고 또 보수적인 노조가 있습니다. 그 민노총 산하 KBS 노조원들이 강 교수의 사무실로 몰려와서 막 망신을 주는 시위를 했었죠.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노조와 강 교수는 서로
맞고소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송이 많아졌기 때문에 강 교수는 이분이 뭐 퇴임하게 되면은 저랑 나이가 비슷한 또래입니다. 조금 후배인데 사학연금을 받겠지만 그와 별도로 개인연금을 들었던 모양인데 상당히 중요한 노후 자금인데 그걸 다 두 건이나 해약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목돈으로 법정 투쟁, 재판해 보시면 돈이 말라서 그래서 재판 포기하게 될 정도로 돈이 힘들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그는 내가 아무리 피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피 터지게 싸우겠다. 상당히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와중에 해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2심을 모두 이겼던 겁니다. 1심과 2심은 왜 강 교수의 편을 들어줬냐, 손을 들어줬냐. 그가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쓴 거는 일부 사실이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해임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 KBS 이사 11명이 모두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는데 강 교수만 해임했기 때문입니다. 징계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근데 문 대통령은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고 상고를 했습니다. 지난 3월 12일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부지를 매입해서 한 것을 놓고 농지법 위반이다. 네, 문 대통령이 농사 짓지 않는데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를 매입해서 사저를 넓혔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걸 막 비난하니까 문 대통령이 쫌스럽고 민망하다, 쫌스럽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재보궐선거가 다가올 때였으니까 선거 시기라 이해되지만 그 정도 하시라, 쫌스럽고 민망하다 이렇게 퉁박을 줬습니다. 강 교수는 이를 빗대 상고한 문 대통령을 향해서 임기 중 대통령께서는 망신을 피해보겠다는 것 같은데 쫌스럽고 민망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터닝포인트라는 어떤 시민단체라 그랬죠. 그 대표인 김모 씨가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여당 여권 주요 인사를 비방하는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모욕죄로 입건이 돼 수사를 받았습니다. 네. 경찰이 알고 그냥 입건한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그게 아니고 모욕죄는 모욕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이루어지는 친고죄거든요. 문 대통령이 그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수사를 했던 겁니다. 경찰은 지난 4월 기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이 나빠졌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고소를 철회했습니다. 그때도 대통령이 모욕죄로 고소하고 하는 건 쫌스럽지 않은가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좀 자유로울 필요도 있잖아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이 양반 아주 대표적으로 강성이죠. 4월 8일 형법에 모욕죄 조항이 있는데 그걸 제거하는 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심사 중입니다. 모욕죄를 없애자고 하는 여건이 있는데 모욕죄로 고소하는 문 대통령은 뭡니까? 그러니까 쫌스럽다는 얘기가 나오죠. 문재인 대통령 지금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5월 21일 미국 시간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직전에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 영웅에게 90세가 넘은 노병에게 미국 무공문장 중에서는 최고의 명예연장 수여식을 열리는데 거기에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한국전쟁의 영웅인 94세 퇴역 대령에게 이분은 주로 레인저 부대, 우리로 얘기하면 특공여단에 주로 근무해온 사람이죠. 에게 명예훈장을 줍니다. 왜 주느냐?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난 3월입니다. 제가 한번 유튜브로 다룰까 하다가 말았는데 중국의 CCTV4, 중국의 CCTV 채널이 많죠. 우리도 KBS 1, 2가 있듯이. 계속 CCTV4에서 항미원조전 특집을 여러 차례 방영했습니다. 항미원조는 6.25 전쟁을 우리는 6.25 전쟁,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전쟁 이렇게 부르는데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 북한이죠. 조선을 원조한 전쟁이다 그래서 항미원조전으로 부릅니다. 중국은 항미원조전에서 이겼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항미 원조전 특집을 지난 3월에 CCTV4가 굉장히 방영을 했었죠. 많이 오래 방영했습니다. 왜냐? 지금 남중국해에서 미중 대립이 자심하죠. 네, 그래서 중국 국민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한 걸로 보입니다. 미국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퇴역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준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분은 6.25 전쟁 때 중공군이 갑자기 참전했을 때 그들과 싸워서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수여하는 게 아니라 문 대통령이 회담하러 왔을 때 문 대통령을 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바이든 대통령이 수여하는 겁니다. 이 수여식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라 문 대통령 방미 일정도 급하게 수정됐다고 합니다. 이 대령은 이름이 퍼켓이라고 합니다. 성이. 웨스트포인트 출신이고요. 육사 나왔고 1950년 8월 6.25 전쟁이 터져갖고 계속 이제 축풍령 전투에서 패해갖고 낙동강 전선으로 우리가 몰릴 때죠. 그때 중위로 한국전쟁에 들어왔습니다. 8 레인저 중대, 레인저 중대라고 하면 특공여단에 있는 중대로 보시면 제일 좋을 겁니다. 특전사는 아닙니다. 네. 이 중대장으로 들어와갖고 1950년 11월 25일부터 26일 사이에 있었던 205 고지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웁니다. 이 전투는 어떤 전투냐? 우리가 이제 낙동강 전선에서 버티고 하다가 그해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9월 27일 날 서울을 탈환하고 10월 1일 날 육군 제3사단 백골, 그 다음에 수토사단이 38선을 돌파하고 미군은 10월 7일 날 38선을 돌파해서 북진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나게 북진을 해서 압록강까지 도달했는데 그러할 때인 10월 25일 날 팽덕회가 이끄는 중공군이 참전을 압록강을 넘어옵니다. 지금 중국군의 정식 명칭은 인민해방군인데 인민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의용군을 만들어 참전시키죠. 그리고 이들이 참전하면서 청천강 지역에서 서부전선 같은 경우는 격전이 치르게 됩니다. 그때가 1950년 11월 중하순이 되는 거죠. 이때 중공군이 인해전술을 펼쳤는데 중공군 본대를 바로 이 퍼켓 중이죠. 그가 이끄는 레인저 부대가 격렬하게 유인해서 막아냅니다. 하루를 24시간을 버텨주죠. 그 사이에 미군이 안전하게 다수의 미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이때 미 2사단이 아주 결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많은 미군들이 애를 먹었는데 이 부대가 막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퍼켓 대령 그땐 중위 보고 너 가서 그걸 막아 하면은 사실 그 부대는 전멸이 되는 거죠. 가서 죽으란 얘기죠. 결사항전하라는 건데 죽지 않았습니다. 부상을 입었지만 부대원들을 이끌고 본인 또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최고의 영웅이죠. 명예훈장은 죽어서 받는다고 하는데 살아서 받은 그런 전쟁 영웅입니다. 그 후에 월남전도 참여하고 대령으로 퇴역한 군인입니다. 그를 불러서 문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바이든이 명예훈장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자, 오늘 워싱턴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서 무명용사탑부터 탑에 헌화했습니다. 저는 알링턴 국립묘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4번 방문했지만 알링턴은 처음 방문했습니다. 근데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6.25 전쟁에 참전해서 희생된 미군 유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참전했다가 6.25 전쟁에서 바로 죽은 희생된 장병들의 유해는 하와이에 있는 펀치볼 국립묘지에 주로 있습니다. 펀치볼 국립묘지에는 태평양 전쟁, 2차 대전 때 미국과 일본이 싸운 거, 그다음에 6.25 전쟁,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에서 바로 희생된 미군이 많이 묻혀 있죠. 근데 그 이후에 쭉 살다가 수명을 다해서 죽은 분들은 일부 알링턴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링턴은 미국의 첫 번째 국립묘지고요. 여기는 남북전쟁에서 희생된 미군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를 처음 문 대통령이 방문하게 한 거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미국의 첫 번째 국립묘지를 딱 보여줌으로 해서 미국은 중국과의 싸움에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겠다. 그런 거겠죠. 미국이 이렇게 문 대통령 방미 일정을 짠 거는 의도적입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알링턴에 갔을 때 아주 단촐하게 갔습니다.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국빈 방문이 아니거든요. 때문에 김정숙 여사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김 여사가 안 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까 궁금한데, 사실 김 여사가 가셨을 때 되게 문 대통령이 조금 안정적이고, 또 청와대에서도 김 여사가 많이 챙기거든요. 일정을 많이 챙깁니다. 안 가셨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방미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지 않을까 저는 주목해 볼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처음 대통령에서 미국을 방문한 게 2017년 6월입니다. 대통령 되고 나서 한 달 만에 방문했는데, 그때는 미국은 문 대통령을 어디로 오셨는가 하면은 버지니아주, 바로 워싱턴에 가까이 있죠. 거기에 퀀티코 해병대 박물관으로 모셨습니다. 거기에 가면 장진호 전투 기념비가 있습니다. 장진호는 함경남도에 있고, 거기에 미 해병대 1사단이 북진을 했다가 중공군의 대포위 전술에 걸려갖고 완전 포위됐었죠. 그때 이제 그 미 해병대 1사단장이 후퇴하는 거를 새로운 방향으로의 공격이라고 해서 후퇴전을 하는데 후퇴 통로도 막혔습니다. 그때 막 무지무지하게 춥고 총 맞았고 그러니까 아편을 줬다가 그러죠. 그래서 통증을 잊어가면서 돌파하고, 이때 이제 헬기를 동원해서 빼내고 격렬하게 치렀죠. 장진호 전투가 미국 해병대 전사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참고로요, 1950년에는 우리는 지도가 없었습니다. 지도를 만들 만큼 없었어요. 우리나라 지도는 우리를 식민 지배했던 일본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장진이라는 한자를 써놓고 일본 사람들 발음은 초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친구들은 일본이 만드는 지도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장진호를 초신이라고 발음했습니다. 그 초신 전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륙함 중에 하나는 초신함이 있습니다. 장진함이 돼야 되는데 초신함이 있고요. 장진호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미군 해병대를 초신 퓨, FEW, 소수죠. 이렇게 부릅니다. 격렬했던 전쟁, 추위와의 전쟁, 대포위 전술에서 뚫고 나온 전쟁. 참고로 이 사단, 육군은 청천강 전투에서 아주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는데, 역시 대포위 됐을 때요. 근데 이 해병대 사단은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 도움도 받았죠. 영국군 해병대 코만도 여단이 와서 또 뚫어주고 해서 뚫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쪽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1917년에 모셨나? 장진호 전투에서 미 해병대 1사단이 빠져나왔을 때 미 육군이 또 들어가죠. 그래갖고 그 부대와 함께해서 흥남철수를 합니다. 흥남철수가 굉장히 유명하죠. 원래는 군부대만 태우려고 나왔는데, 그때 그 세브란스 출신으로 통역을 했던 누굽니까? 제가 기사를 쓰고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의 요청으로 해서 한국인도 태우게 되는 거죠. 빅터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기억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가 급했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는 북한 정권에서 공무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흥남 농업학교를 나와가지고 일제 때도 농업 공무원을 했고, 북한 정권에서도 농업과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원예선과. 그리고 어머니가 두 사이에서 낳았던 딸, 누나를 얻고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 조부모죠. 그분들은 고향에 남고, 문 대통령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첫 딸만 데리고 미군 상륙함을 타고 거제도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52년도인가요? 그때 문 대통령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흥남철수의 기억이 있고, 그 뿌리가 되는 장진호 전투 기념탑으로 문 대통령을 미국은 모셨던 겁니다. 미국은 다 이렇게 생각이 있어서, 자, 한미동맹의 뿌리가 뭐냐? 6.25 전쟁 아닙니까? 그때 딱 그렇게 모시는 거죠. 미국 대통령은 제가 여러 차례 공부해 보니까, 미국 대통령은 경제니 뭐니 교육이니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통수권입니다. 대통령이 딱 되면은 핵가방을 인수받고, 미국 대통령, 커맨더 인 칩, CIC로서 딱 의무 역할부터 합니다. CIC로서. 그래서 제일 먼저 군 통수권을 확인하고 군부대를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 국내에만 아니라 해외에 많이 있죠. 미군이 있는 곳은 다 동맹국인데 동맹국과의 관계를 재확인합니다. 제일 먼저 이번에 바이든이 했던 건 일본과의 관계, 그 다음에는 문 대통령과 이번에 만나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이번 회담도 사실 내가 취임했는데, 새로 미국 총사령관이 됐는데 한미관계 동맹 재확인합시다.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중포위
인 쿼드를 논의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북핵 문제도 논의하는 거죠. 미국과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제가 어제 말씀한 대로 BBC, 바이오하고 배터리하고 반도체, 칩을 논의하고 저는 여기에다가 원자력 ISMR도 논의해라라고 전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통령을 제외한 여야의 다른 정치인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저는 대통령이 하는 거 국내에서 다 또 정치인 다 할 수 있잖아요. 능력이 없어 그렇지, 힘이 없어 그렇지, 말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할 수 없는 게 뭐냐? 국제 정치는 할 수 없습니다. 국내 정치는 여야 정치인이나 주요 국무위원들 다 할 수 있지만 군 통수하는 거 하고 외교를 포함한 외교 안보는 국제 정치는 대통령의 전유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항상 군 통수권부터 확인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떻게 하느냐? 군 통수권 문제. 지금 대한민국 군대 아주 웃기죠. 날라리 군대로 지금 만들고 있죠. 그죠? 뭐 식량 배급이 부실하다 이런 거 자꾸 떠들고. 지금 뭐 밥 먹으러 군대 간 겁니까? 싸우러 간 거지. 자꾸 한국 군대를 지금 와해시키는 공작이 벌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상의 통수권이 제대로 행사가 안 됩니다. 청와대 벙커에 가면 지하에 대한민국에서 기동하는 모든 부대, 함정, 전투기, 공군기, 육군 부대 다 보여주는 초대형 현황판이 있습니다. 그 기동하는 부대와 그 벙커에서는 대통령이 앉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는 바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왜? 군 최고사령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 벙커가 본인의 자리,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과 더불어 거기가 본인의 자리라는 거를 익숙해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 얘기가 아닌 다른 대통령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그분도 익숙해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을지 훈련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게 되면은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는 청와대 벙커로 들어가지만 본격적인 걸 되게 되면은 남태령 수방사가 있는 그 지하 벙커 관악산 들어갑니다. 지난번 그걸 우리 서욱 장관이 주사파 출신인 누굽니까? 지금 통일부 장관. 거길 데려갔죠. 그 주요한 시설을 왜 보여줍니까?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밀리게 되면 계룡대에 가서 대통령이 또 지하 벙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거긴 대통령이 딱 들어가서 자기가 전군을 지휘하는 자리인데 훈련 때마다 들어가서 내 자리를 확인하고 뭔지 익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만 가면 내가 작년에 갔는데 또 가야 돼 하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 양반은 뭐냐? 예비군 훈련은 좀 지나치고 민방위 훈련 참여하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당신이 그거 하라고 뽑아놓은 건데 그걸 안 하겠다. 내가 왜 훈련 또 가야 돼? 이런 투정 부리는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엉터리죠, 대한민국 대통령.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정치는 여당 대표 힘이 있죠.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수권 행사하고 외교 안보는 대통령의 전유물인데 이걸 등한히하는 대통령이 한국에는 제법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수권 행사하고 국제정치를 어떻게 해왔을까요?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 영웅에게 명예연장 수여하는 걸 보고 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올까요? 오시면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 그럴 기회가 없겠지만. 국내 정치 부분은 제가 가끔 국정원 직원들 만나면 국정원 직원들도 정보를 구하고 저도 구하죠. 제가 그 친구들 보고 그래요. 내가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그래요. 경찰 정보원트 보도 제가 그럽니다. 왜냐? 그 친구들은 법적으로 국내 모든 기관 가게 되면 정보를 얻을 권한이 있잖아요. 기무나 국정원이나 경찰은. 근데 기자는 그게 없어요. 우리가 정보 내놔 그러고 누가 줍니까? 어떻게든 끄집어내는 게 저희 능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끔씩 국정원 직원 따돌리고 먼저 할 적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은 법적인 힘을 얻고 하는 거고 저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법적으로 많은 권한을 보장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는 다 이길 수 있어요. 어떤 누구한테도. 근데 강규영 교수 재판에서는 졌습니다. 그리고 암참 회장으로부터는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삼성이 미국에 20조 원대, 2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기로 했고 또 삼성 바이오로지스는 모더나 코로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한미 간에 이렇게 짝짝꿍이 되고 있는데 그 주요한 삼성 오너를 감옥에 넣고 있는 게 얼마나 볼성사납습니까? 근데 그걸 볼성사납으면 미국과는 문 대통령이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암참 회장이 입에서 나오게 하게 되면 좀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이재용을 구속해서 잡아놓고
하는 건 국내 정치인데 이건 문 대통령이 잘할 수 있어요. 미국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는 건 국제 정치입니다. 이 말을 듣고 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주면 국제 정치에서 밀린 게 됩니다. 문 대통령. 근데 삼성 덕에 한미 관계가 지금 좋잖아요. 지금 한미 관계가 불편한데 삼성 덕에 이번에 가서 그럭저럭 회담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 꼴이 좀 우스워지지 않습니까? 이럴 바에는 먼저 사면하고 갔으면 좋았을 거 아닙니까? 미국 가서 회담하고 나서 이렇게 풀어주고 암참 회장한테 저런 소리 듣고 하면은 참 좀 망신스럽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의 격을 오늘 주제로 잡은 겁니다. 대통령은요, 국내 정치에서 이긴 거는 그건 어린애 상대로 무슨 씨름한 겁니다. 그건 다 이기지. 국내법이 보장돼 있으니까. 그럼에도 지니까 문제인 거죠. 대통령이 이기는 건 국제 정치에서 이겨야 됩니다. 북한을 상대에 압도하는 것도 국제 정치에서 이기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중국, 일본, 북한을 상대로 한 국제 정치에서 이기고 있는가요? 저희 질문입니다. 거기서 이기지 못한다면 국내 정치에 이긴 거 가지고 내가 최고야 하는 거는 안 통한다 이겁니다. 법으로 보장받는 국내 정치 넘버원을 주장할 게 아니라 자신의 지략과 힘으로 해놓은 국내 정치에서 이겨야 진정한 유능한 대통령입니다. 제가 쭉 공부해보니까 국제 정치에서 미국을 압도하거나 미국을 이용했던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입니다. 탁월했던 분은 이승만이고요. 그들은 미국을 이용해서 한국을 강국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자, 민주투사라고 했던 사람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국제 정치에서 노무현 씨는 미국 바짓가랭이 잡고 뭐 어쩌겠지만 기형을 통했지만 이겼습니까? 김대중 씨는 미국 가서 아들 부시로부터 this man 이런 소리 듣고 왔잖아요. 근데 김영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좀 나왔던 게 대기업의 CEO로서 국제 거래를 해봤던, 마케팅을 해봤던 이명박 대통령이 좀 잘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이용해서 북한을 압박해 보려고 하는 어떤 독자적인 외교를 한번 벌였던 게 오히려 좀 눈에 띄일 뿐이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뭐 저와 다른 의견도 가진 분이 있겠지만요. 그래서 근데 국내 정치에서 잘 못했고 뒤끝 부리는 대통령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우스울 수 있습니다. 강기용 교수와의 재판에서 져서 상고를 하는 대통령은 저는 우습다고 봅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지 못하는 것도 좀 우습다고 보입니다. 그거 예상 못하겠어요? 미국이 뭘 요청할지. 예? 자기는 국내에 힘이 있는데도 국내에서는 그것도 못해요. 또 모욕죄로 기소하려다가 언론의 질타를 받고 포기하는 것도 참 대통령으로서 국내 정치에서 뒤끝 부리는 걸로 보입니다. 좀 우습잖아요. 좀스럽고. 이건 국내 정치에서 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통령이면 좀 크게 놀아야죠. 배심도 있고. 좀스럽게 놀면 좀 곤란합니다. 국제 정치에서도 지고 국내 정치에서 지면 대통령의 격은 어떻게 되는가? 저희 질문입니다. 대통령의 격,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